이 practice 연습 단계가 어떤 면으로 중요하냐면은 말로 할 때는요 2개월에서 5개월이 반딩이고요 10개월에서 16개월 여기 이게 이제 더 가야겠다가 근데 여기서부터 이 10개월서부터 마흔은 이게 아이한테 separation stage라고 해요. 분리, 부모로부터 떨어지다. 분리, separation. 인간은 평생을 두고 bonding, sepa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서 부모에게 반딩하는 차원에서 평생을 살다가 언젠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영원히 세퍼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의 영원이고 그 중간에도 우리가 뭐 대학을 간다, 뭐 결혼을 해서 타주를 간다, 뭐 이럴 때 자꾸 또 세퍼레이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반딩이 있다면은 세퍼레이션이 있고 세퍼레이션이 있으면 또 반딩이 있고 그러니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게 우리 인생의 인륜이에요. 근데 그 말로는 특별히 우리 아동 교육자들한테 그 강력하게 주장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반딩에 할 때는 완전히 반딩에 크게 성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세퍼레이션 요 때가 가면은 그 separation이 되면은 이 separation 때는 완전히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그 자체를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떤 부모들은 보세요. 이게 10개월이에요. 10개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6개월까지 가는데 이 10개월서부터 separation이 시작을 해야 건강한 아이의 성격이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건데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16개월, 뭐 18개월이 아니라 2살, 3살까지 아이를 완전히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가까이 그죠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퍼부어준다, 뭐 보호를 해준다 하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절대로 아이 독립심과 또는 앞으로의 좀 더 도정적인 그러한 성품을 갖게 하는 아이로서는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잉보호를 하는 단어를 쓰지만은 과잉보호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10개월이 되면서부터도 separation, 아이와 떨어지는 이거에 대한 거를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그거를 연습하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우리는 과잉 보호가 시작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0개월이 마더한테는 그렇게 큰 시작의 포인트가 된다 이거예요. 10개월에서 16개월이면은 1살 반인데 아니 좀 돼가는 중이죠. 근데 그 가정에서 아이가 18개월이면 1살 반인데 그 아이가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연습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가 계속 하루 옆에 아이를 데리고 있고 하는 그러한 그 나이가 아니라 일단 자기 방에서 자기 침대에서 혼자 있게 하는 시간들을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줄 일이 있고 뭐를 주고 이럴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야만 아이가 세상에서는 이 가까운 사람하고 중요한 사람하고 시작을 하면서
가깝게 지나는 그런 반딩이 있지만은 또 시간이 되면은 나는 나대로 그 사람과 떨어져서 내 혼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시작시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부러 엄마가 또는 학교에서도 그 아이를 세퍼레이션 시켜주는 늘 달라붙어가지고 엄마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아이는 첫째로 그 상태면은 반딩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요. 반딩이 잘 된 아이는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은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려고 하는 게 일부러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잘 봐주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보니까 이게 뭐야?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네. 근데 내 다리가 이제는 조금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걸을 수 있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요때를 그 에릭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적하는 그 내가 뭐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뭐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시험하고자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말은 이거를 연습 단계라 해가지고 아이가 떨어지는 그 반딩에서 이제는 반대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거를 경험하게끔 해줘야 한다 이거죠. 이게 이때 잘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평생을 가면서 사람들하고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지혜를 얻는다 이거죠.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고 어떤 떨어짐은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유아학교에 일찍 아이들이 왔다 가고 하는 것이 한참 도움이 되는 것이 처음에는 엄마하고 학교에 왔을 때 엄마가 가는 거를 못 견디고 뭐 한참 울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저 이렇게 떨어지고 내가 힘들었어도 또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재밌기도 했었고 근데 그 엄마가 다시 오는구나. 그래서 세퍼레이션이 이제 건강하게 이해가 되면은 저 엄마가 가도 다시 오는구나 해가지고서 그 아까 파도의 얘기처럼 그런 인생의 진리를 자기 자신이 그 어린 마음 속에 터득하기 시작한다. 우리 그 4살 된 아이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 2살 조금 넘어가면서 시작하던 그 아이인데 이번에 한 아이가 새로 시작을 했는데 엄마가 그 떨어질 때쯤 되면 가려고 그럴 때쯤 되면은 울어요. 약간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됐는데 많이 적응됐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간다고 그러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그 4살 조금 돼가는 아이가 다행히도 이 경우에는 이 아이가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그건 또 다른 내용이고 우리가 설명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어른같이 표현을 하는 아이인데 제가 그 우는 아이한테 내 아빠도 지금 갔잖아. 그러니까 너무 왜 우나 이거죠. 내 아빠도 지금 갔잖아. 우리 아빠 또 와. 그러니까 네 엄마도 와. 근데 그게 위로의 말이 아직 안 되는 것이 그만큼 시간의 경험이 자기한테는 없잖아요. 근데 4살 돼가는 아이가 이렇게 볼 때는 참 이게 우리 애가 왜 오느냐 이거지. 자기 아빠도 가고 그리고 자기 아빠가 또 오는 거 자기도 알고 그래서 안 오는데 얘는 왜 그걸 안 모르느냐 그러면서 우리 아빠도 갔잖아. 근데 그게 또 어느 면으로는 도움이 돼요 이 아이한테 어느 아이한테 그걸 울다가도 듣다가도 멈추기도 하고 그 선생이 얘기해 주는 거 하고 자기 친구 자기 또리가 얘기해서 우리 아빠도 갔잖아. 그러니까 너 엄마도 가는 거 괜찮다. 그래서 또 온다. 뭐 이 세퍼레이션은 그러니까 반딩은 인간의 기초예요. 사람은 뭐든지 반딩으로 시작해야지 다른 걸로 시작하면 참 비극이에요. 이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서 고아가 돼가지고서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그 반딩이 되는 경험이 없고 그냥 배고플 때 먹여주고 뭐 갈아주고 채워주고 하는 이 자체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반딩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커가지고서 반딩에 대한 첫째 무의식적인 그러한 의식이나 또는 기술이 없고요. 그리고 반딩 자체가 필요하다는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친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배우자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정말 정이 깊지를 못해. 근데 정이 깊지 않은 이유가 정을 못 배웠으면은 반딩 때 정을 못 배웠으면은 그 못 배운 정을 자기가 나타내는 게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무에서 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고아원에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학교 다니는 시대에도 자기가 고아원에서 계속 다니면서 다행히도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있고 좋은 선생을 만나서 반딩하는 거를 또 배우게 되고 선생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오고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친밀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남이 그런 그 친우감 같은 거를 표현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떤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사춘기를 넘어가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겼다 이랬을 때 또 다른 새로운 감정에서 애정을 나누고 하는 이런 자체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풍부한 반딩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약간 뭔가 이렇게 부족한 면들을 상대방이 느끼게 된다 이거. 그래서 반딩이 우리는 기초고요. 반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신 인간은 반딩하고 세퍼레이션하고는 분명히 이 원리 원칙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전체가 짧든 길든 항상 반딩에다가 세퍼레이션이고 반딩에다가 세퍼레이션이에요. 가장 이 어린 학교 시절 우리 어린이반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데리고 왔다가 놔놓고 우는데도 갔다가 또 오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나 2주일 걸려가지고 아이가 익숙해져서 내가 여기 혼자 있어도 또 오는구나 이런 것이 이제 인생에 대한 확인이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퍼레이션에서부터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이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관계에서도 세퍼레이션 될 때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일은 저런 일을. 근데 어려서 이 세퍼레이션이 잘 안 되고 계속 반딩에서만 많은 행복을 느낀 아이들은 나중에 지난번에도 소개한 것처럼 자기 인생에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자기가 맞게 된다 이거죠. 세퍼레이션은 절대적으로 인생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일부러 세퍼레이션을 강제로 만들어서 남을 아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만 둘이 다 좋고 건강하다. 이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 떠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결정됐을 때 그 세퍼레이션이 잘 된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한 인생을 또 시작하는데 전력을 다 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요 나이가 되면은 붙어서 엄마 그러고 그냥 엄마만 쫓아 따라다니는 아이도 서서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저기도 가봐요. 저기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가봐요. 뭐가 있나? 그러면 몇 발자국 가다가 또 쳐다오고 그러면 엄마 여기 있어요. 가봐요. 그래서 자꾸 떨어뜨리는 엄마로 떠나가는 이 경험을 시켜줘야 한다고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반딩이 강하면은 그냥 간다 이거죠. 그 아이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안 보일 정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서 봐줘야 하고요. 보호하는 면이 있다죠. 얼마 전에 요새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쇼핑센터에 얼마 전이라고 해서 일주일 전이 아니고요. 1년, 2년 전
어떤 게 유행되느냐 하면은 바쁜 그 쇼핑센터에 그 나이 때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가 개들을 줄에 이렇게 매는 것처럼요 몸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서 줄이 자기 손에 있어가지고 요 정도 간격을 가지고서 이제 쇼핑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탱탱해지면은 올라 잡아당겨가지고 어디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는 세퍼레이션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아주 무식한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세퍼레이션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대신 안전성을 보호해 주는 거는 부모거든요. 그 아이가 안전성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서 어디 가서 잊어버릴 수, 자기 자식이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결과가 있을 때 있는데 그거를 미리 아는 어른이 계속 가까이 따라가면서 그 아이한테 자기가 계속 갈 수 있게. 근데 어떤 때는 아이들이 한참 가다가 생각이 나요. 엄마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엄마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반응이 잘 돼 있으면 엄마를 보자마자 싹 돌아서고 보고서 또 가요. 예, 그러니까 뭐 엄마 이리 와 뭐 이거 없고요. 이렇게 보다 엄마가 있으면 오케이 그냥 가요. 그럼 엄마가 계속 그 간격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반등이 생각이 나가지고서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서 엄마한테 다른 올라고 그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가 뭐를 해줘야 해요? 가요. 엄마 따라갈 테니까 빨리 가봐요. 저 많은 것들 보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게끔 해주는 게 나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아무리 그래도 또 와요. 그 오면은 안아주면서 많은 거 재밌게 봤어요. 뭐 아이고 나도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요. 이거 절대로 망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딩 쪽으로 들어가 세퍼레이션이 이게 아닌가 보다 혼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많은 거 재밌는 거 봤어요. 엄마도 또 보려고 그러는데 빨리 가서 좀 더 보세요. 그리고 슬슬 돌이켜가지고서 다시 갈 수 있게끔 하는 면으로. 그러니까 쇼핑센터를 그럴 때 갈 때 제가 저렇게 다니고 줄은 쓰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쇼핑을 해야 하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세퍼레이션을 교육시키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쇼핑은 잊어버려야 해요. 그렇죠? 이 세퍼레이션만 지켜주면서 계속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거 뒤따라가면서 아이가 탁 보고 난 다음에 또 오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갔다는 거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뭐 한참 갔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엄마가 있네. 그러면 또 가고 싶으면 가면 또 따라가면 뭐 쇼핑 전체를 가는 그 길이를 자기가 이제 세퍼레이션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가면서 다른 거에 집중을 하면서도 내가 가고 싶다. 이런 데가 있다. 내가 이거 혼자 할 수 있다. 이거를 의식 속에 집어넣으면서 자기가 독립한다 하는 거를 아주 그 희미한 상태에서 키워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separation은 반등이 진하면 진한 만큼 separation도 굉장히 강력하게 초창기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하는데 말로는 이 separation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또 가느냐 하면은 그 16개월에서 18개월에서 그 36개월까지 가요. 그러니까 3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긴 단계죠.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5단계로 나가가지고서 아이들이 그 요거를 5단계에서는 접근을 다시 한다. 해가지고서 separation에서 다시 돌아서면서 반등으로 연결시키는 요 재접근 단계가 3살까지 간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이 자체가 3살까지가 사실은 separation 스테이지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separation 스테이지가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10개월에서 18개월, 1살 반 때쯤 이때 separation을 16개월이라고 네? 네? 16개월 4단계가 아니에요. 18개월이에요.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10개월, 1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요 연습 단계가 18개월까지 오는데 여 안에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있는 거 기억해야 해요. 8개월에서 10개월 안에 대상의 항상성, 우리 소위 말하는 기억력, 그렇죠? 이게 형성되는 그 단계가 돼서
사람의 낯을 가리고 이 사람은 내가 자주 오는 사람이니까 누군다 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이상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려서부터 요 전서부터 10개월 전서부터라도요 아이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걸 경험시켜주는 엄마 품에서라도요 경험시켜주는 그런 환경들이 많으면은 그 낯을 가린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 가는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10개월이 아니라 1살 반까지도 어떤 때는 2살까지도 외부의 사람들을 별로 많이 접촉 안 시키는 그런 그 부모들이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2살 될 때까지 베이비시터를 전혀 안 쓰고 있다가 지나치게 과잉보호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2살이 넘어가가지고 베이비시터를 쓰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고난을 거쳐야죠. 아이가 도저히 받아주지 않고 울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2살 된 나이가 separation에 반응을 하면은 그렇죠. 10개월 된 아이가 반응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참 더 힘 있고 한참 더 크게 울 수 있고 뭐 엄마 붙잡고 안 울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유아교실에서 여러분들이 선생이 됐을 때 경험하는 내용이겠지만은 어떤 엄마는 처음으로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와가지고 나 간다 여기서 선생님하고 잘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썼거든요 오케이 마마 그러고 그냥 돌아주면은 서운해해요 엄마들이 아니 내가 간다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나와 울지도 않고 뭐 저래 그래서 약간 울어줘야 엄마가 그래도 내가 중요한가 보다 내가 떨어놓고 간다 그러니까 가슴도 아프고 뭐 이러면서 엄마 자신이 이상한 그 반응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아주 건강한 아이는 separation이 됐으면은 그렇죠 1살 때 이미 separation이 잘 10개월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건강하게 시작됐다 그러면은 엄마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불안해하다가도 오케이 그리고 새 환경으로 싹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해. 내가 세퍼레이션 교육을 잘 시켰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굉장히 좋게 발달하고 있구나. 그래야 하는데 어떤 엄마는 간다 안 울어. 나 간다 정말 간다 안 울어. 야 엄마 지금 가는 거야. 근데 아이가 그래 보고 있어. 오케이 돌아준 가면은 이 어머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귀엽게 그리고 그렇게 귀중하게 키워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저렇게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 그렇게 서운해하는 엄마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세퍼레이션에 대한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야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세퍼레이션이 잘못돼가지고 된 세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볼 때는 저 엄마라는 인간 나 빨리 가버려라 이런 그 부정적인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에서 세퍼레이션을 그렇게 잘한다 그러고 어쩌면 엄마가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뭔가 잘못한 거고요 근데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잘된 세퍼레이션은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안고 있고 이러다 있는데 아이가 세퍼레이션을 혼자 잘하더라 그러고 보면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숨어있는 문제가. 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피아제는 10개월에서 12개월이 대상의 항상성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이 말러는 8개월에서 12개월인 건가요? 대상의 항상성은 말러는 사실은 자기 생각이 10개월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10개월이 아니고 말러도 한 살쯤 되는 그 과정에서 대상의 항상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서로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그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거치는 입장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서도 거기에 있는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수님들이지만 그런 분들도 요 제목이 들어왔을 때 그 얘기하는 것이 피아제가 그러든 프로이드가 그러든 말러가 그러든 상관없이 이 10개월이냐 12개월이냐 이거는 그냥 표준 비슷하게 학자들이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지
모든 아이가 고전까지는 전혀 안 되고 모든 아이는 거기 오면 그렇게 된다. 대상이 항상 생긴다. 이런 법칙은 심리학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10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참 엄마라는 거에 대한 것을 모르고 낯을 가릴지도 모르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좀 늦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 아이를 매일같이 밥 주기 전에 너 잘 들어라. 내가 정상적인 인간이 되려면은 지금부터 대상의 항상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는 그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걱정이다. 내가 엄마다. 내가 없어져도 또 오면은 또 있는 엄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약간 늦는 아이도 있고 빠른 아이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방법론을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3살짜리 그 반에서 선생님이 된다 할 때 그 반 12명 가운데 분명히 어떤 한 아이는 4살의 한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한 살 덜 발달된 부분을 보여주는 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3살 된 아이들이 그 반에 들어와 있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아이와 1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전인 교육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하나는 인지적, 지성 발달, 또 하나는 신체적, 또 하나는 정서 감정이죠. 정서적, 그리고 사회화. 요 네 분야를 우리가 동시에 다 가르쳐야 하거든요. 유아교실에서. 근데 어떤 아이는 인지적으로 뭘 안다. 스키마타가 많다 그래서 스키마타가 다른 아이보다 1년을 앞서가는 수준으로 이미 준비돼서 3살로 온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환경이 그렇게 안 되어가지고서 지성면으로는 그 아이에 비교해서는 1년이 떨어져서 2살 수준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다 현실이고 정상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선생님이 그대로 이해해 줘야지 잘나고 못난 거가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연습 단계에서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떨어지고 싶어 한다. 그거와 동시에, 그게 separation이죠. 그거와 동시에 이 아이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걸어가고 싶으면 한없이 걸어가고 싶고, 여기 공이 있네. 내가 한번 던져봐야지 하는 생각이 나면은 앞에 유리창이 있든 사람이 있든 뭐가 있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짚고서 던진다. 그러니까 요 practicing stage에서 유아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요 나이 아이들을 다룰 때에는 어떤 거에 조심해야 하느냐 하면은 안전성에 아주 신경을 써야 해요. 이 아이들은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차고 싶으면 차고, 그렇죠? 그리고 밀고 싶으면 밀고, 막 가고 싶으면 가고, 뛰고 싶으면 뛰고, 이러한 것들을 연습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요 연습 단계에서 separation이 연결이 되지만은 그 연습 자체는 활동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아이한테 가가지고서 교실에서 이거를 던지면은 안 돼요. 공을 던지다가 내가 공을 던질 수 있는데 보니까 블락이 있어. 이것도 한번 던져봐야지. 근데 블락도 큰 거는 무거워서 못 던진다 하지만 작은 블락이 있으면 그걸 바로 던질 수 있거든요. 공은 던졌는데 내가 이것도 던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연습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할 때는 빨리 맞고 안 돼요. 이거는 무겁고 던지면 다쳐요. 요 가벼운 공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안 돼요. 되고 안 된다는 거를 그냥 직선적인 면으로 지적을 하면 돼요. 뭐 이유를 설명하고 뭐 동의를 받기 위해서 무슨 대화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이 안전 문제가 될 때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걸로 간단하게 끝나요. 그 대신 아이가 뭐를 하고 싶고 연습하고 싶어 하는 거를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 연습 단계도 평생을 가요. 초등학교에 돼가지고 아이들이 뭐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중학생이 돼서 뭐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이런 면으로 계속 뭔가 자기가 연습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친구들이 담배를 피운다. 그러니까 나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 그게 연습 단계의 도전이거든요. 그 나이 때. 그런데 엄마가 이미 못을 박아놓고서 우리 집은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도 뭐예요? 담배는 필 수 없다. 하나님은 어디서 다 보고 계시고 너 그런 죄를 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뭐 벌을 주신다. 이런 아주 이상한 신학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옳지 않은 신학인데 그런 걸로 아이를 젖죄를 하면은 아이가 무서워서 연습을 하고 싶은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연습을 못한 것이 이 프로이드 쪽에서 설명을 하면은 그 수면 위에 있는 의식에서 요만큼 솟아 올라오는 이드가 나 이거 하고 싶어, 담배 피고 싶어. 근데 슈퍼 이거가 no you can't. 그러니까 이거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입장 가운데서 슈퍼 이거에 눌려와가지고 무서워서 벌 때문에 뭐 때문에 협박 때문에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를 안 폈다. 그러면은 피고 싶다 하는 요 이드의 충동이 수면 위에서 있다가 슈퍼 이거로부터 공격을 받아오고 제한을 받아서 못한다 그러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욕구가 돌아서 가지고 다시 이드 잠재 의식 속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응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못하게 한 것들을 자기가 응어리가 되고 있다가 또 비슷한 거를 못하게 하면 그게 응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어떤 응어리는 작은 상태에서 어떤 응어리는 더 큰 상태에서 이드 안에서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언젠가 의식에서 요 이드가 하는 말이 지금 환경은 너가 제일 강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해도 돼. 그러면은 못한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해도 돼. 그러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런 거를 이제는 나를 말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담배를 막 피고요. 근데 전에 피고 싶던 거를 못 피게 했기 때문에 그때서 피기 시작하는 거는 과분하게 핀다 이거죠. 그게 우리의 모든 행동에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해서 아이들한테 전체시킬 때 조심하라는 거죠. 이 연습 시대. 한국 문화에서 아직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성문화가 건강치 않다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제가 거기 한국 어떤 큰 신문 회사 사장의 가족을 알고 있는데 한국 가면은 거기 좀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들려서 이제 뭐 편집 국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그 기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 사회 칼럼 쓰는 기자들하고 또 이제 약간의 교제하는 그런 술장도 있고 이제 이런 환경에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볼 때 사회 문제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성 문제가 지금 잘 조정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영어로 말하면 over excessive, 필요 이상이 지금 너무 사회를 곤란하게 만든다. 뭐라고 그러더라. 제가 듣기에는 또 여러 가지 사회, 지금 한국에서만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초점은 뭐였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치관을 바꿔가지고 이 문화를 좀 더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느냐 하는 그 대화 내용이었었는데요.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은 우리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너무 성에 대한 무지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성에 대한 질문이나 행동에 대한 절제가 너무 심하고 그 심하게 만드는 그 배경이 어떤 면에서는 무지한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가 잘못 번역돼 가지고서 해석돼 가지고서 그런 면으로 절제를 너무 강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서 이 연습 단계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자기가 호기심이 있고 나는 이거 뭐야 좀 나한테 이런 충동이 있는데 이거 좀 알고 싶어 하는 이 욕구를 외부에서 슈퍼이거들이 뭐 법으로 아니면은 율법으로 아니면은 어떤 그 강자의 입장에서 억압을 시켜놓으면은 그 수면 위에 있는 이들의 욕구가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억압을 당해가지고 다시 무의식에 들어온다 이거죠. 이렇게 무의식에 들어와가지고 응어리가 돼 있는데 언제 예를 들어서 성적 문제 같은 경우에 언제 그거를 자기들이 나는 이제 강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살 수 있겠다 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다 어른이 돼서 가정이 있고 자기가 이제 가장 경제력이 강한 입장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자기는 이제 최고의 강자다 이거죠. 그런데 옛날서부터 지금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옛날서부터 자기가 성에 대한 어떠한 호기심과 여러 가지 그 질문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자체를 해결을 안 하고 거기까지 쑥보이기 때문에 강압을 당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강자다, 나를 말릴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 응어리가 거기서부터 터져 나오니까 정상적인 아니고 또 너무너무 심각하게 문란하고 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남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러한 그 행동들을 많이 하기 시작한다. 걷잡을 수 없게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늦게 바람이 나면은 걷잡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 늦게 바람이 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때까지 바람이 잔잔해지지를 않고 억압을 당해 있다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할 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을 허용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질문이 있고 그런 아이들과 같이 놀고 싶다, 이성 아이들하고 놀고 싶다 그런 환경들을 부모가 아는 환경에서 조정되는 환경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약간의 그 시대 그 수준에서 있는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여유를 줘야 그래야 그게 점점 많이 만족하는 입장에서 익숙해지고 하면서 나중에 더 성숙하고 더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연습 단계라는 것이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면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거를 용납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강압당한 욕구가 나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나오면은 걷잡을 수 없이 비정상으로 완전히 표현되는 그런 비극들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참 잘 본 사람인데 남녀 구별이 없어요. 남자만 근데 어떤 남자이기 때문에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무슨 그런 사건이 터지면은 저 남자가 바람이 났다 그러는데 남자가 여자 없이 혼자 바람 나는 남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야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 대상은 한 성이 아니고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다 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 이 성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술, 담배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 단계가 어렸을 때 시작할 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부드럽게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도 이런 거는 어떻고 저런 거는 어떠냐 이렇게 해오고 그래도 네가 담배가 뭔 거를 알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내 앞에서라도 네가 한번 펴봐라. 그래서 네가 어떤 경험이 있는가.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되면 해고 난 다음 이거 그러다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하고 싶은 아이를 못하게 하고 친구들은 비밀로 하면서 지들은 다른 데서 그런 거를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과분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 이 연습 단계라는 거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이고로부터 많은 영향을 갖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슈퍼 이고가 요 연습 단계에 와가지고서 이드가 원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물러설 테니까 나는 물러서지만은 너는 이드도 양보를 하면서 이게 이드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슈퍼 이거 쪽으로만 향하는 게 아니고 이거가 네가 너 자신이 잘 생각해봐가지고 뭐가 좋은 건가 생각을 해봐라는 여우를 만들어주면 그때 슈퍼 이거가 뭐를 만들어주느냐 하면은 이거가 생길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기가 막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수준의 교육 수준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면은 나중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아주 건강한 이 내생의 세 부분이 이쪽에 이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좋은 이거가 있고 이쪽에 이런 슈퍼가 있는 이거가 이게 이 둘이 없으면 이거는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드도 있고 이쪽에 슈퍼 이거도 있지만은 양쪽을 내가 조정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이제 점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인격차가 되면은 이게 나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 사회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드가 원하는 이것도 좀 하지만은 슈퍼 이드가 원하는 제안도 내가 받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practice stage에서는 슈퍼 이고가 계속적으로 그 아이가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잘 봐가면서 이해해주고 거기에 강압적으로 그 아이를 강제로 자기 슈퍼 이고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거는 나중에 분명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반항기가 오는 것을 만든다. 10대 반항이 되는 것은 슈퍼 이거가 만드는 거예요. 슈퍼 이거가 안 그러면 10대 반항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는 사춘기나 이럴 때 10대 반항 없이 나는 살았다. 지나간 것 같다.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은 10대 반항이 없던 이유는 슈퍼 이거가 그렇게 현명하고 자중하는 슈퍼 이거였기 때문에 훌륭한 부모 밑에서 슈퍼 이거에 아주 그 무리한 강압적인 환경이 없어가 가지고서 10대 반항을 안 하게 됐다 그러면은 행복의 행운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니 그렇지도 않고 우리 집에서도 나는 뭐 계속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너무하다 할 정도로 슈퍼 이거에 제안을 받았는데 그래도 반항을 안 하고 지났다. 그러면 경고예요. 그 반항이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10대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20대, 30대, 40대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이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반항을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자기가 최고의 강자의 환경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억눌렸던 그 부분들에 대한 반응이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부모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부모에 대한 관심이 딱 끊어지는 그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효도하는 아이처럼 보였는데 그렇죠? 끊어지는 그런 게. 근데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I'm busy. 그 반응이거든. 야 그런데 네 아이들 보고 싶다. 너 보고 싶다. 알아요. 전화 한 번씩 해라. 안 해요. 그 반응이거든 전부 다. 제가 아는 한 교수가 알라바마에 있는 한국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좀 미국에 일찍 와가지고서 아이들을 미국 문화를 키워가지고서 다 커가지고 싶으면 가정을 갖고 이러겠네. 이제 나이가 그렇게 돼가지고서 그 가족이 그립고 또 손자 손녀들이 그립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전화를 해줬으면 하는데 전화가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전화해서 나 너희들 보고 싶고 그런데 한번 찾아와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우체통에 편지가 왔는데 왔더니 알래스카 자기 엄마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알래스카 크루즈 갔다 오는 그 티켓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크루즈를 가고 싶으면 자기도 갈 수 있는 입장인데 자식들이 무슨 티켓을 보내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내 집에 와서
내 앞에서 알랑거리고 그 선자 선녀들을 좀 이렇게 같이 놀고 하는 이런 그 재미를 보고 싶은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무나 강한 슈퍼이거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사는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뭐하면 뭐하고 그 학교 가라면 그 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내는 입장 가운데서 이제는 뭐예요? 그 슈퍼이거가 내 주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 슈퍼이거한테 가서 뷰 맞추고 이런 거 못하겠다. 슈퍼이거가 심어놓은 아주 비극의 남자. 저는 이제 그 사람은 생물학자예요. 바이올로지. 저는 이런 교육 쪽에 있으니까 그런 대화를 좀 나누죠. 그러니까 다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 시작해가지고 자식들을 다시 키워보고 싶다 해서 well, it's too late. 우리 자식은 다시 못 키우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경험을 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 과정에서 야 내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널 키울 때 내가 그거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럴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고.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It's my life. Leave me alone. 그러니까 it doesn't work. Alright. 오늘은 거기서 우리가 마치고요. 그 말러에 대해서 거기서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저희들이 다뤄줄 만큼 다뤄줬고요. 요 이외로 약간 그 말러에서 또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거를 다음 월요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교육 우리 생각으로는 교육 사회학을 시작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 주말의 환경에 따라가면서 과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느 때가 그런 걸 좀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역. 네, 그게 심리학에 관계되고 사회학에 관계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어린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중요한 부분이 되는가 먼저 설명해 주고 싶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 보기 전에 숙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주말에 여러분들이 영화 평론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평론가가 나 이런 거 보니까 재밌었다가 아니라 피아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프로이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에릭슨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영화 안에서 어느 장면이 피아제냐 어느 장면이 프로이드냐 어느 장면이 에릭슨이냐 어느 장면이 말러냐 아주 들어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동적일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보게 되는 차원에서 이 공부한 차원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영화가 보여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감동적이에요. 몇 번을 제가 보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눈물을 어떻게 금할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영화를 보는데 말러가 보이는구나, 내가 영화를 보는데 피아제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시범해 보는 그 상황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주말에 이 에릭슨 거는 제가 주면서